임시국회 날짜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임시국회 날짜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새누리당은 아직도 뭘 하는 겁니까? 국회 운영위를 보이콧해서 국회를 정상화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윤회 그리고 청와대 비서 실세들의 눈치가 보이는 겁니까? 민정라인이 한경위를 회유하고 최경위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 여당 새누리당은 계속 정윤회와 청와대 비서 라인 그리고 민정회유 이 눈치를 보는 것입니까? 대통령 한마디가 그렇게 무섭습니까? 청와대 운영위 보이콧 국민이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빨리 운영위를 약속하고 국회 상임위를 정상화해야 합니다. 민생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더니 민생은 안전에도 없군요. 청와대 비서라인과 정윤회만 안중에 있는 새누리당 정말 여당답지 못합니다. 정말 나쁜 새누리당입니다. 새누리당 대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검찰 수사를 지켜보고 하자고요. 검찰 수사 대통령이 가이드라인 제시하고 제대로 된 진실은 수사하지 않고 유출 경로를 박관천 1인의 자작극으로 만들어 놓은 검찰 수사. 대한민국 국민에게 여론조사로 물어봤습니다. 검찰 수사를 신뢰하냐고. 그랬더니 대한민국 국민은 63%가 검찰 수사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번 청와대 국기 문란, 정윤회 비선 실세 논란, 청와대 비서라인들의 인사 전액 이 부분에 대해서 특검을 가져와야 되냐라고 물었더니 특검 등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국민의 의견이 60%를 넘었습니다. 새누리당, 국민이 새누리당을 곱게 보지 않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국정평가 긍정평가도가 37%로 떨어졌다는 것은 바로 이를 반증합니다. 통합진보당 해산 관련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종북몰이로 국정 긍정평가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은 멈췄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부정평가는 멈추지 않고 계속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아 오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 브리핑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봉이 5천만 원인 직장인이 있습니다. 연봉이 5천만 원인 직장인은 소득세를 36만 원 내고 국민연금과 기본 실업, 수당 등을 40만 원 내고 나면 월세 내고 은행 이자 내고 나면 한 푼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왜 이럴까요? 직장인들의 유리 지갑만 봉이라는 듯이 정부가 세금으로 쏙쏙 빼나갔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민경제를 외치던 박근혜 정부는 서민경제의 대변자가 아니라 1% 부자와 재벌들의 대변자였음이 밝혀졌습니다. 2013년입니다. 2013년 우리 유리지갑 서민들이 냈던 소득세는 47조. 2013년 서민들과 유리지갑 봉급 생활자들이 냈던 소득세는 47조 8천억이었습니다. 그것은 그전 2012년보다 2조가 늘어난 액수였습니다. 올해는 우리 서민들과 유리지갑 봉급 생활자가 내야 하는 소득세는 54조 3천억입니다. 2013년보다 약 6조가 많아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2012년에 걷어들인 소득세보다
2013년에 걷어들이는 소득세가 2조가 더 많았고 올해 2014년 넘어 2015년에 예상되는 소득세는 54조 3천억으로 6조를 더 걷어들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민이 봉입니까? 유리 지갑이 봉입니까? 그러면 법인세는 어떻게 됐는지 보겠습니다. 올해 법인세는 작년보다 2조가 줄었습니다. 서민들의 소득세는 왕창 늘었는데 법인세는 2조가 줄었습니다. FTA 했다고 그렇게 자랑하는데 FTA로 관세도 1조가량 줄었습니다. 이 줄은 것은 누가 다 메꿔야 합니까? 바로 서민들이 메꿔야 합니다. 역사는 조세 저항의 역사였습니다. 박근혜 정부 이렇게 서민을 봉으로 생각하고 소득 생활자들을 이렇게 후려쳐서 되겠습니까? 서민들이 살기 힘듭니다. 봉급 생활자가 살기 힘듭니다. 이에 대해서 모두 다 저항하고 문제 제기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새누리당이 당정 협의를 했다고 했습니다. 내년에 경제 성장치가 3.8%라고 얘기했습니다. 몇 년째 정부와 새누리당은 경제 성장 잘 될 거다 연초에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연말이 가면 저희가 경제 성장률을 잘못 예측했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더 걷어들여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국민은 새누리당과 정부를 믿지 않습니다. 경제 성장이 3.8% 될 거라고요. 제발 그렇게 되길 기원하는데 연말에 가서 예측 잘못했다며 또다시 세금 더 걷겠다는 말을 한다면 국민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유가는 하락하고 있는데 왜 줄줄이 공공요금은 오르는 겁니까? 유가는 하락하고 있는데 왜 국민의 세금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아 오르는 겁니까? 박근혜 대통령 도대체 경제정책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올바른 경제정책을 내놓으라고,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경제정책이라고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정윤회를 감싸고 돌 것이 아니라, 국정을 농단하는 비서라인을 감싸고 돌 것이 아니라 경제를 살리십시오. 국민은 명령합니다. 경제를 살리라고. 올해 주요한 단어가 올해의 4자 성어 지록위마였습니다. 13시들의 할아버지쯤 되는 황간이 반란을 일으키기 위해서 관료들에게 말을 가리켜 사슴이라고 이야기하게 했던 역사적 사실에서 유래한 고사성어 지록위마. 이것이 왜 2014년에 고사성어였을까요? 국정원의 댓글,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의 기록물 유출, 그리고 세월호, 그리고 정윤회 국정농단 게이트. 마지막으로 정윤회 국정농단 게이트를 박관천 1인 자작극이다. 대한민국의 어떤 국민이 정윤회 국정농단과 청와대 십상시들의 인사 개입을 박관천 1인 자작극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말을 가리켜 사슴이라고 해라. 정윤회 게이트를 가리켜 박관천 1인의 문제라고 해라. 이것이 올해 지록위마입니다. 이 내용은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되어 있고 새누리당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법 관련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야 할 법안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새누리당이 운영위를 보이콧하면서 국회 정상화를 뿔모로 잡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빨리 여당으로서 역할을 다하십시오. 새정치민주연합은 임대등록제 도입을 위한 임대주택법, 주거기본권 도입 및 공공임대 목표 설정을 위한 주거기본법, 계약갱신 청구 보장과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위한 주택임대차 보호법 등 서민주거안정법, 서민주택법, 서민주거법, 이것을 이번 국회에서 통과시켜 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 주거 조건도 모자르는 한방에서 여러 명의 가족이 자야 하고 화장실도 밖에 있어야 하는 이런 최저 주거 기본권도 보장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주거 기본을 위한 서민주거기본법, 그리고 임대등록제 도입을 위한 임대주택법, 그리고 약자, 그리고 신혼부부, 그리고 청년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법 이번에 통과시켜 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주택법 새정치민주연합이 만들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누리당이 주택 3법이라며 빚내서 집 사라, 빚내서 전세 가라, 빚내서 월세 옮겨라 라고 하는 주택법, 부동산법 3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허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자고 합니다. 분양가 상한제 함부로 폐지하면 부동산가 폭등한다는 것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새누리당이 수도권 과밀구역 내에 1가구 1주택 원칙을 폐지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이 법은 강남에 있는 사람들만 좋은 법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새누리당이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 폐지를 하자고 합니다. 재건축을 초과해서 이익이 나온다면 그것은 환수해야지요. 그런데 재건축 초과 이익을 환수하는 법을 폐지하자고 합니다. 새누리당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당인지, 정부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당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새누리당이 이야기하는 부동산 3법 모두 다 반서민적인 법안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 법대로 간다면 새누리당이 가진 자만을 위한 정당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나머지 논평 관련해서는 서면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민을 위한, 국민을 위한 경제가 필요합니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제 문제는 경제입니다. 서민이 먹고 살기 어렵다고, 세금이 너무 많다고, 봉급생활자의 등골을 빼는 세금제도 바뀌어야 합니다. 새누리당 빨리 국회 운영위 열고 상임위 정상화하라, 이렇게 촉구합니다. 새누리당의 위약한 모습, 새누리당의 눈치 보는 모습, 정윤회와 청와대 비서라인 뒤에 숨은 모습, 더 이상 국민은 보고 싶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누리당 당대표, 원내대표 결단을 내리십시오. 이상입니다.